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7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7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두 번째 마련한 추가 경정 예산도 코로나19 극복에 집중돼 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7번째 시간, 오늘은 김송원 사무처장님, 이도영 소장님, 이승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첫 번째 코너는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 지자체는 각자 재정 상태에 따라 지역민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인천 역시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지급 액수와 지급 방법,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여러 사안들을 놓고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효과와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승우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인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6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죠. 중위소득 100% 이하 약 30만 가구에 12화 군구비를 합쳐 총 1,020억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월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리자 발표 다음 날인 3월 31일 정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즉 소득 상위 30% 37만 가구에 11호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계획을 변경했는데요. 이후 4월 30일 정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인천시는 소득 상위 30%에 지급하려던 약 700억 원의 재정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고 소비 진작 대책과 각종 세금 감면에 사용하겠다고 또다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침, 계획들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어떤 단어입니까? 두 번째는 인천 긴급재난지원금 중앙정부 예산만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진위 여부입니다. 인천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총 8,067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둘러싸고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중앙정부의 예산만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8,067억 원에는 정부 예산 6,945억 원과 시의 부담금 1,122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20% 정도입니다. 다만 타 시도와 달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른 지급만 있을 뿐 중복 지급된 지원금은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승우 기자님 감사합니다.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인천시 청원 게시판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청원들도 올랐었습니다. 청원 내용으로 미뤄볼 때 인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민들이 가진 불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김소원 사무처장님. 예, 보통 온라인 시민 청원의 경우에 청원 한 건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공감수가 3,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3,000명이 넘지 않았는데도 인천시가 답변을 했어요. 이런 이제 불만과 항의가 500건 넘게 올라왔는데 그 500건의 공감한다라고 하는 게 16,000건이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민들 불만이 장난이 아니네 라고 판단이 돼서 행정부 시장이 나서가지고 해명을 하게 됐는데
주된 불만을 보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 정부 지원금과 더불어서 자체 지원금도 얹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는 왜 그런 게 없냐? 그래서 적다라는 얘기가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답답함을 호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근 경기나 서울에 비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적고 또한 이제 그 시기도, 그러니까 집행하는 시기도 너무 늦어졌다라는 게 불만들이었고, 아까 이제 이승욱 기자도 얘기한 것처럼 인천시가 자기 예산을 썼느냐, 정부 지원금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폭주를 했나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제 모두에게 주다 보니까 비교가 좀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인천시의 시정 질문에서도 시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천시가 이야기한 계층별 핀포인트 사업, 이대용 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었을까요? 네, 인천시가 당초에는 하위 70%에 지급하려던 것을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정부 시책에 맞춰 주게 되다 보니까 인천시는 상위 30%에 지원하려던 700원의 예산을 소비 진작 대책과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위소득 70%만 지급하려던 계획 때문에 이제 뭐 정부 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분야, 계층, 선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핀포인트 사업을 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음카드 10% 캐시백 제공 기한을 뭐 연장한다든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 또 예술인에게 최대 30만 원씩 지급하게 되고요. 취약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 지원 사업 등에다가 이제 핀포인트 사업으로 집중 선택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425억 원의 경영 안정자금을 지급을 했고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죠. 관련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총 60여억 원 규모의 방역 무자를 비축하고 재난관리기금도 230억 원을 추가 적립하겠습니다. 네,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추경 2차까지 왔는데 이제 12조 원 규모에 달해요. 시의회 제출한 금액이 상당히 이제 인천시 예산이 커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대다수 예산이 코로나19 극복 관련된 예산입니다. 추가 증액된 것들이. 이 중에서 인천임 관련된 사업이 1,000억 원에 달하죠. 이수혁 기자님, 이 인천 이음을 통한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인천 이음의 장점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이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이음카드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역내 소비 대체는 240억 원 중 이 중 인천 소비자의 대체는 208억 원이 붙거든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 소비자에 의한 대체는 3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인천의 고질적 문제였던 역외 소비율도 이번에 감소했는데요. 총 한 359억 원이 감소했다라고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주민들이 인천에 와서 소비를 하는 인천 역내 소비 유입도 634억 원으로 그 앞서 서울과 경기 소비자의 대체 소비 32억 원을 제외한 약 600억 원이 인천임을 통한 순수 역내 소비 유입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인천연구원은 그 인천이음의 파급 효과가 그 인천이음에 저희가 재정 지출했던 거에 대비 2.9배에 이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점을 보면은 인천이음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원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일단 인천이음은 지금 한 11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다라고 보는데 한 인천시면 지금 30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이 중에 대다수가 일단 인천이음을 통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고 특히 인천이음은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써야만 캐시백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또 어쩌면 빈곤층에 더욱더 가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아마 인천이음을 통한 그 재정 지원, 그 지원 정책의 좀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문제는 인천 시민 3명 중에 1명 정도만 인천이음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명 중 2명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소은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지적한 것처럼 이제 이음카드 사례에서
보듯이 세금은 똑같이 냈어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혜택은 일부만 본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에 결정적으로 이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원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통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고용노동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기부 현황을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부를 몇 %나 했을 것 같습니까?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10%에서 20%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0.2%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부한 평균 액수도 보면 한 18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얘기는 온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이 뭐냐면은 재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똑같이 냈으니까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재난에 대한 기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는 국민의 인식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 재난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는 형평성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웅 사무처장님도 이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형평성 있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수윤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계속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많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그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특례 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그 소상공인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좀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 특별 지원, 특례 제도, 특별 융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현금 유동성을 높여야 된다. 약간 이들의 부도를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직접 지원이라고 하면은 저희 뭐 아마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뭐 대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직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사실 방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인천연구원에서 오늘 또다시 이슈 브리프를 냈거든요. 여기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인천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저소득층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약간 정규적이지 않은 직장을 가지신 분,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소비 감소 현상이 더 많았다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사실 저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을 공격을 하는데, 저희 지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간다, 특히 부유층에게까지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지금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예산만 충분하다고 하면 모두에게 주고 또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도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기자님 말씀대로 직접 지원보다는 이제 간접 지원이 실효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의 지원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천 이응카드 아니겠습니까? 인천 이응카드는 이게 좀 약간 중간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응카드 같은 경우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좀 다소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거든요. 경기 또 경제가 심각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이음카드 추가 캐시백 지원은 인천 시민에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책은 뭐 개인의 생계와 고용 지원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음카드에 대한 추가 캐시백 지원은 코로나19 시대의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실효성이 있다. 직접적인 지원에다가 간접적인 지원의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인천시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시의 간접 지원책 중에서는 역시 인천이음 사업이 그래도 가장 실효성이 있는 사업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논란 가운데서 인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과 만약 지급이 추진될 경우 어떤 지급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도영 소장님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좀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가 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40%대를 넘어가는 등 지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GDP, 즉 국내 총생산 순위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2단계나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대로 1인당 20만 원씩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면은 무려 10조 3,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재난지원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즉,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고용을 보장하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도 만약에 지급이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부정적, 소극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중한 지급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꾸러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인천시가 인근 지자체, 경기도나 서울시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소극적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승우 기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접 지원,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에서 방역 차원에서나 그리고 위기 극복 차원에서나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좋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선별적 지원을 했을 때 사각지대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같은 것들이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어떨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정책을 다시 한번 펼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채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국가 채무를 봤을 때 저는 좀 부정적이고요.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더 더 많은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 기존에는 외국인이나 노숙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원 제도가 좀 더 촘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전통시장을 가봤어요. 갔더니만 손님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원금이 나왔을 때는 장사가 참 잘 됐었대요, 실제로. 근데 이게 지원금이 이제 소진되는 시기가 되니까 이게 줄었다 이렇게 주장은 하시더라고요. 아마 효과는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한 분들은 51.1%. 반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분은 40.3%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반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2차 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로 간의 의견이 비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대통령이 돼보고자 하는 이제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이 경제 위기 쓰나미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 재난 지원금이 2차, 3차, 4차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재정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커버가 될 거냐는 정말 토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재정 위기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을 얘기하고 한국형 뉴딜은 결국에는 디지털 뉴딜이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핵심적으로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앞으로의 디지털 경제를 가려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경제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극복 방안을 찾아야지 말씀 나온 것처럼 이런 재난 지원금을 가지고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에 의한 긴급 재난 지원금에 이렇게 추가 지출을
보다도 오히려 경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적 해법보다는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지급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요즘 그 무엇이 됐든 인천시민 그리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겠죠. 모두의 안녕을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비롯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진정되길 바라봅니다.